후보자께서 지난해 10월이었던가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인이고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를 하셔서 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결과론이지만 2달 뒤에 계엄이 벌어졌고요.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2년 6개월을 보내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에 대한 평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신문 이밀령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리를 지내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주 주례 회동을 하셨고요. 하지만 국민 다수는 윤 전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소통이 부족했고 장관이나 참모들이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직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결정 오류, 판단 오류를 바로잡으신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맨 첫 번에 조각을 할 때 제가 총리로 지명을 받고 우리 대통령과 그 인사를 담당하던 분하고 세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강요 선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정부에서 근무를 해봤고 또 그 직전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바깥에서 보고 그러나 이제 많은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어느 정부도 정말 속 시원하게 그래 이 부처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장관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뽑고 그리고 나서 차관, 차관보, 국장 그리고 그 부처하고 일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기업 이거는 장관 당신이 책임지고 선정을 하시오. 그 대신에 책임을 가지면 당연히 민주사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엄격한 그런 책임을 묻는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이런 거라면 훨씬 더 정부가 효율적이고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고 그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큰 과제, 국가의 과제, 뭐 개헌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우리 뭐 노동, 교육, 저출산 문제, 연금 이런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첫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관을 고민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차관부터는 일체 장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관이 누가 되는지 제가 추천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몇 % 정도가 과연 장관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 관료들을 소위 힘을 주고 관료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권한이죠.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지 않으면 장관이 진정으로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가끔 그러한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장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7%는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역사상 제일 높은 수치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분 개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90몇 %가 과연 그렇게 됐었는지는 제가 사실 다 안다고는 얘기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느 부처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잘못하면 잘못되는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러나 물론 어느 단계에서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만기 칠남은 못한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만기 칠남을 하는 순간 모든 정부 조직은 다 위만 바라보고 있는 조직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비효율, 모멸감, 일의 지체 이런 것들은 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한 장관과 장관 중심제, 책임 총리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국 거국 내각이라는 형태로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은 그 부분이 뭐 여냐 야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선상에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지난해 10월이었던가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인이고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를 하셔서 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결과론이지만 2달 뒤에 계엄이 벌어졌고요.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2년 6개월을 보내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에 대한 평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방적인 국회의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정이 힘들어지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하는 것은 뭐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계엄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분명히 우리의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 두 가지가 영향을 받는다면 계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사적인 그러한 목적 어떤 뭐 북한의 침공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설적으로 또 우리 군 조직에 계엄과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도 자체로서 헌법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나 계엄은 우리 정치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일이라면 다소 그것이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계엄은 발동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그분이 한 일 중에 가장 저는 제가 공감을 한 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그리고 반지성이 아닌 지성에 기초한 그런 행정을 하겠다 하는 그 취임사에서 공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이제 다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도한 노조의 무리한 활동에 따라서 노사 간의 관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동개혁 그리고 그 노조의 그 재정의 공개 이런 문제는 정말 어느 정부도 하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불필요한 보조금의 지출에 대해서 과감하게 매스를 댄 거 그리고 우리 과학계가 그렇게 썩 100% 동의를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그 R&D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에 낭비가 됐던 거 잘못 쓰였던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거 물론 그러한 또 의료 개혁을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뭔가 이걸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도록 뺑뺑이 응급실을 돌지 않도록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의료 개혁에 시작을 하신 거 그런 것들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그
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권 2인자로서 후보자께서는 그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아셨는지, 아셨다면 그 정권 차원의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만 저한테 직접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도록 하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었는지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평가 말씀하셨을 때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설득 관련했을 때 초기에 인사가 참 잘 돼서 장관 주도로 98% 정도 인사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예, 말씀. 그 후에는 좀 확인을 못 해보신 걸로 설명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이라는 게 다른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인사 개입 또 공기업 인사 등등과 관련해서 보도가 끊이지 않았고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 정권 리스크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총리의 업무하고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자주 보이셨는데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좀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그 우리 언론이나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달을 드리고 제가 직접 그 확인을 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이런 그냥 누가 짐작으로 얘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되는 것이고 최근에 수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확실한 좀 제도적인 개편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문제에 직면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유언비어에 의해서 공격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